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전국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어봅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조계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재적의원의 과반으로 결정해서 여야 공방을 낳았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보시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은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본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 세건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재적의원의 과반, 그러니까 151석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정족수를 두고서 여야 의견이 거셌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지금 원점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순 국무위원으로서 만약에 탄핵이 되는 것이라면 재적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151석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저께 탄핵 소추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박성준 의원이 발의 제안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은 5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재명 대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뭐 피의자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탄핵을 발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많은 탄핵은 전국을 마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추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냥 국무총리라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 임명 권한이 없는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임명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주된 탄핵 소추 사유라면 대통령에 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00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네. 만약에 어제 올라온 탄핵 소추 사유가 국무총리였을 때의 문제만이었다면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헌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따로 없는데요. 어떠한 협의 자체도 없이 본인이 아무런 이야기 없이 200석이 아닌 151석이라고 지금 나온 영상, 저 전까지는 아무도 국회의장이 몇 석으로 이야기할지 가결 정족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원천 무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요건에 준해야 한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국회의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탄핵이라는 것은 네. 직위에 대한 파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탄핵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네. 총리직을 탄핵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과반수로 요건은 충족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의 이견 없이 수용되고 있는 헌법 이론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권한대행 탄핵의 경우에도 가중 요건이 200석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다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의견은 과반수 의석으로 총리직을 탄핵함으로 족하다는 것이고요. 그 입장에 따라 한 것이고 국회의장은 당연히 이 발의된 의안에 대해서 처리할 때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해석을 하고 네.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을 한 거고요. 권한적인 심판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가도 이 어제 그 가결에 대한 본복은 없을 거로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청구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의힘 소속의 108명의 네. 그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청구인은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108명이고 그리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 됩니다. 지금 어저께 서류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탄핵 사유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정족수에 대해서 중대한 헌법
헌법에 위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인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에 들어갈 수 있는 표결 참여권들이 지금 네. 제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넣은 것인데요. 근데 사실상 쟁점이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과 이 사건은 쟁점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는 뭐 병행진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 때문에 더 헌재의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그렇게 네.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결국 헌재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혼란이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지금 헌재 공석이 헌법재판관 공석의 3석이잖아요. 사건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판단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전체 사건 측면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1회 이 준비기일에서 네. 주시민 정영식 재판관이 밝힌 입장에 하면 최우선적으로 대통령 탄핵안한 처리를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심리하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건들은 이제 일단 대통령 탄핵 사건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적정하게 배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제 이러한 점 때문에 3명에 대한 이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명의 심리라는 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는 효력전지 가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적 조치로서 지금 심리가 개시된 것뿐이고요. 네. 이제 9명의 심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 관련 사건들이나 엊그저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건 등등 헌법재판소에 있는 일반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3명의 재판관의 시급한 임명이 전체적인 헌정질서, 헌법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상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헌전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한미동맹 공조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가운데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함을 살펴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읽기만 해도 길어요. 네.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국정 운영에 좀 문제는 없을까요? 거의 마비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네. 굉장히 의문이에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수단을 선택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실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 전에 본인들이 폭주했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지금 대통령이 잘못된 수단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감 있게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도 계속하고 그렇죠. 예산안도 감액한 대로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한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한다든지 제2요구권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해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협의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자 한 30분 뒤에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민주당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국민의힘과 한번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협의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께 본인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으나 국민의힘과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탄핵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프로세스를 저는 진행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책임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촉구를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요청을 했는데요. 최 대행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것을 일단 당위적으로 당연히 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거나 국민의힘의 권한대행이 아닙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인 대통령의 권력을 임시적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죠. 지금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헌법기관들, 대법원, 네. 헌법재판소,
뭐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권한대행의 3명의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인 그 임명에 대해서 여야가 어떤 협의를 합니까? 지금 한덕수 이 권한대행이 요구했던 게 협의인데 협의 안 되는 거 알면서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협의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의사의 확정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죠. 만약 최상목 대행이 똑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고, 안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헌법재판 절차를 계속 지연해서 4월 18일, 그러니까 두 명의 나머지 재판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버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실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걸 기다리겠다는 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임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실제 의도하고 지금 그거에 부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며칠 동안의 논란과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숙고해서 뭐 빠른 시일 내에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거나 안 하게 될 경우 또다시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뭐 국무회의 개의 요건도 맞추지 못할 정도로 나라가 마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줄탄핵에 대한 야권의 위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원치 않죠. 예. 당연히. 물론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아직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최악의 상황에는 그런 선택도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내부 의견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상황 자체가 국정의 마비고 국정 혼란, 민주당의 표현대로라면 내란 상태의 지속입니다.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신속한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저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된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미 정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헌법과 법률 질서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존중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개인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 체제, 헌법적, 법률적 질서에 의해서 이 체제가 수습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최상목 대행도 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실제 국민들의 안정과 내란 사태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래서 또 대행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선택을 본인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국 불안정 속에서 이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줄탄핵에 나설 경우 뭐 경제 위기, 외교 위기가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또 국방에 대해서도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국방부 장관도 공석인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책임감 있게 국정에 대해서 협조를 하려면은 지금 이런 식의 줄탄핵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이 뻔히 아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절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협의조차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국정 마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책임감 있게 이것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들에 대한 줄탄핵이 있을 때 적어도 뭐 차관들이 여기에 대한 권한 대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들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한 명씩 다 탄핵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두를 한꺼번에 탄핵하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수권 정당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야권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대국민 성명도 냈고 오늘 광화문 집회도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뭐 대여 강경 모드가 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어저께 그 탄핵안이 가결 선포를 할 때 그때 국회의원들이 108명이 앞에 나가서 원천 무효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찍힌 사진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등지고 웃으면서 걸어 나오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예.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민주당의 마음이고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겠죠. 국정이 마비되든 마비되지 않든 간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최대한 늦추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지금 시행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수권정당을 원하는 거대 야당의 제일 대표라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정안정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는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정치권의 협의요. 그 3명의 재판관 추천 절차에 대해서는 11월 29일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의되고 합의된 사안입니다. 예. 그거에 네. 따라서 진행된 절차인데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걸 뒤집기 때문에 사실과 아닌 말로 이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들이 만든 집회에 그냥 예. 참석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집회 아니고요. 네. 실제 국민들이 지금 이 탄핵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 절차 지연, 국민의힘이 사실상 요즘엔 뭐라고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오죽했으면 비상계엄 선포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뜻에 같이 하는 의미에서의 오늘 집회 참여이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거나 강경 투쟁을 선도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